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집합의 연산이라는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이라는 걸 다루기 앞서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 그게 뭐게? 에이, 당연히 모르죠. 그쵸? 이겁니다. 전체 집합 U입니다. 자, 전체 집합 U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아. 모든 대상을 원소로 포함하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전체 집합 U가 뭔지 깨닫기가 좀 힘들거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전체 집합 U라는 것을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뭐가 들어가? 남자가 들어가겠죠. 사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여자가 있겠죠. 남자하고 여자를 전체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기한다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집합의 형태, 그것을 전체 집합 U라고 하게 됩니다. 자, 받아들일 수 있지? 그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다만 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전체 집합을 기호상 U라고 하는데 왜 U라고 하는 줄 알아? 아이고, 이 수호는 맨날 그래. 뭐 맨날 물어보죠. 그죠? 근데 뭐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물어본 거야. 자, 당연히 영어에서 왔을 거야. 그지? 그 영어는 뭐냐면 Universal Set입니다. 그 Universal Set U에서 뭐 한 거냐면 따와서 기호화시킨 게 전체 집합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외울 수 있겠나요? 뭐 이걸 모르더라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지? 근데 왜 선생님이 이런 거 왜 얘기하셨어요? 영어 잘한다고 잘난 척 하시려고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자, 혹시 여러분들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아십니까? 모르세요? 그러면 디즈니랜드라는 걸 아십니까? 아시죠? 그쵸? 디즈니랜드 어디 있습니까? 아,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미국이 대충 이렇게 생겼죠? 그죠? 아, 이렇게 생겼어. 그냥 이따위로 생겼어. 여기 플로리다고요. 여기 뉴욕 있고요. 여기 로스앤젤레스 있고요. 뭐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디즈니랜드라는 게 어디 있냐면은 로스앤젤레스에 있고요.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에 하나 있죠. 그리고요,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것도 로스앤젤레스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입니다. 자, 그럼 얘가 뭐냐고? 이거야.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 뭔지 몰라? 빰빠밤 빰빰빰 빰빠라밤 빠바바밤. 기억나시죠? 그쵸? 뭐야? 영화 시작할 때 나오는 거잖아. 그치? 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뭐냐면은 영화 배급소 이름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큰 미국 영화 회사입니다. 근데 얘네가 뭘 찍었는 줄 알아? 터미네이터를 찍었어. 얘네가 뭘 찍었는 줄 알아? 주라기 파크를 찍었어. 뭘 찍었는 줄 알아? 스파이더맨을 찍었어. 자, 그러면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어떤 거야? 유명한 영화 회사인 거죠. 그쵸? 근데 그 영화 회사에서 뭘 만들었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디즈니랜드처럼 테마파크를 만든 거야. 그래서 그 테마파크에서 공연을 여러 가지가 하거든. 근데 그 공연을 내가 보러 갔잖아. 근데 이걸 보러 갔을 때 당시가 되게 오래된 과거였거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바타 전에 갔어. 아바타 영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3D 영화. 그게 우리 전 세계에서 3D 영화로서는 최초로 나온 거거든.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아바타가 나오기 많이 전에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는 이미 4D 영화를 만든 거야. 그걸 내가 봤잖아. 자, 터미네이터라는 것을 보러 갔는데 4D로 상영을 한대. 얼마나 신기하겠어. 촌놈이. 그래갖고 들어갔죠. 들어가갖고 안경을 꼈습니다. 안경을 꼈더니 막 나와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도망 다니고 터미네이터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별거 중요한 게 없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얘네가 숨어버렸는데 비행 접시가 나오는 거야. 웅웅웅웅웅웅. 그러면서 공중에서 막 날아다니는 거야. 안경을 벗었어. 없어. 안경 꼈어. 있어. 그래서 훅 날아다니는 거야. 날아다니면서 내 앞에서 싹 지나갈 때는 어떻게 되냐? 바람이 불어. 이 의자에서 바람을 확 쏴준 거야. 얘가 물을 탁 튀겨.
물이 착 하고 끼어져. 이 의자 앞에서 물이 확 나오는 거야. 얼마나 신기했겠어. 신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비행 접시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 쏜살같이 지나가면서 내 왼쪽 눈옆을 지나가는 거야. 이때 당연히 나는 그 비행 접시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샥 숙였겠죠. 그죠? 그래서 싹 지나갔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래. 아니 안경 벗으면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잖아. 안경 쓰는 나만 보이는 거 아니야. 근데 나 혼자 이러고 있어. 얼마나 쪽팔리겠어. 그죠?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라고 궁금해해서 안경을 벗어봤어. 안경을 벗었더니 어떤 줄 알아? 앞에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 둘 셋 하면서 오른쪽으로 샥 움직여. 피하는 거야. 근데 하나 둘 셋 하면 왼쪽으로 움직여.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막 그러더라고. 자, 그런 것을 경험해 본 것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대학 가시면 이런 데 한번 여행 가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재밌었어. 신기했었어. 자, 그럼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집합의 연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런 얘기 또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푸실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발사. 4 더하기입니다. 얼마야? 6이죠. 4 빼기 2입니다. 얼마야? 2인 거지. 자, 4 곱하기 2입니다. 얼마야? 8인 거야. 그러면 4 나오기 2는 알라나? 2죠. 그쵸? 자, 여러분들 당연히 여기 6이고요. 2고요. 8이고요. 2라는 답을 냈을 겁니다. 그죠? 냈지. 이렇게 안 냈을 리가 없잖아. 그런데 니네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얘가 8, 4 더하기 2는 8. 맞아 틀려. 틀리지. 그지? 분명히 틀릴 거야. 근데 왜 니는 4 더하기 2는 6이 되고 8이 틀리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좀 질문이 그래? 왜 얘가 6이냐고. 왜 그렇긴? 그렇게 배워졌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이 기호를 기준점으로 해서 얘하고 얘를 합하는 형태라고 배워온 거야. 그 약속의 형태를 따라온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연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호의 형태에 따라서 그들의 형태가 취해진다라는 거야. 자,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집합의 연산이라는 것도 무엇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 연산? 기호에서부터 그들을 시작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집합의 연산이라는 것을 기호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들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오케이? 집합의 연산, 기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긴 얘가 하나 있죠? 자, 이렇게 생긴 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얘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얘가 있는데 얘를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하고요. 얘를 합집합. 얘가 백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차집합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한꺼번에 보는 거는 무모한 거니까 첫 번째 있는 이 교집합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교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은 기호를 이렇게 쓰는데 A교 B라고 쓰는데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이런 형태가 된대. 뜻이 그렇다는 얘기네. 자, 그럼 뜻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까요? 자, 어떤 원수가 있어? 어떤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는 A집합의 원수예요. 그리고 어떤 원수가 있어? 그 원수는 B집합의 원수야. 자, 여러분들 여기 그리고 있는 거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죠?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상태를 얘기하지. 그치? 얘도 속하는 원소, 얘도 속하는 원소인 거죠. 그게 A교 B에 해당하는 뜻인 거야. 근데 좀 뭔가가 석연치 않습니다. 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해가 확실하지 않아. 그럼 뭐해?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들을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A집합에도 속하고 B집합에도 속하는 부분, 이 어디냐면 여기가 됩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다 뭐라 그러냐면 A교 B의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는 순간 이해가 쉽죠? 그쵸?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을 뭐라고 한다? A교 B, A교집합 B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합집합이라는 걸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합집합의 기호는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요. 그 뜻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벤다그램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합 B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 부분을 얘기해. A 집합에도 들어가고 B 집합에도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그것을 A 집합에도 들어가는 원소, B 집합에도 들어가는 원소인데 여기는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을 합니다. 여기 또는 여기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는 둘 다 만족하는 이 부분이고요. 또는이라는 건 이쪽 또는 이쪽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집합이죠. 자, 차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갖고 기호를 나타내는데 또 사전적으로 이거면 임인데 이걸로 이해하기 힘드니까 역시 뭐하냐? 벤다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네 이건 느낌 오지 않냐? A차비 뭐 하는 거야? A집합에서 B집합을 어떻게 해라? 빼라 라는 느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A집합에서 B집합을 빼는 순간 우리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답으로 취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상식적인 거, 느낌적인 그 느낌, 통하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어떤 원소가 있는데 A집합에는 속합니다. 근데 B집합에는 속하지 않는 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럼 차집합도 이해가 싹 된 거고요. 우리는 이제는 여집합이라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여집합. 자,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순간 뭐 이렇게 돼 있다는데 이것도 역시 이해하기가 좀 그래. 그러니까 뭘 쓴다? 벤다이어그램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 부분을 얘기해. 자, 전체 집합에서 A를 제외한 부분을 A의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집합에 들어가. 근데 A 집합엔 들어가지 않아. 이걸 뭐라 그런다?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죠? 자, 이게 집합의 기호를 따라서 약속의 형태를 살펴본 거네요. 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연산기호는 이해했으면 그 연산기호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법칙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연산 법칙입니다. 자, 연산 법칙의 첫 번째는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 법칙, 세 번째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한꺼번에 보면 좀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라는 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교환. 혹시 이거 아세요? 교환. 잘 모르세요? 네. 저희 호텔 같은 데 하면 9번 같은 거 누르면 0번인가 9번인가 딱 교환 그러면 프론트 바꿔주세요. 그러면 프론트 연결시켜주고 식당 연결시켜주세요. 그러면 식당 연결시켜주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뭐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티키티키티키 갖고 막 뭐 이렇게 전화기를 발전기처럼 이렇게 돌리고 난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종로경찰서 바꿔! 그러면 네! 종로경찰서 연결합니다. 그러면 틱 하면서 교환이 막 하죠. 그런 거 잘 몰라? 네, 몰라? 자, 뭐가 됐든지 간에 뭐 그런 게 교환인데 여기에서 교환 어떤 거냐? 별거 아닙니다. 자, 이런 거를 교환 법칙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바꿔라! 위치? 바꿔라. 이거하고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지. 자, 얘네들을 뭐 합니까?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꿔라. 교환인 거야. 그러면 말이죠. 교환 법칙은 쉬운 거니까 넘어가고. 자,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결합 법칙도 쉬울까? 아, 쉬워. 자, 이런 거를 보는데 자, 방금 전에 내가 뭐 했냐면 실수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교환 법칙을 보여드렸죠.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결합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묶은 결과치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형태에서 이렇게 묶어서 더한 결과치는 어떨까? 같겠죠. 그쵸? 자, 그런 것이 뭐냐? 결합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A교, B교, C 이렇게 있는데 이때 얘를 먼저 묶어서 하나, 얘를 먼저 묶어서 하나. 으뜻하? 같다.
인 거고요.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얘를 먼저 더해서 하나, 얘를 먼저 하나 상관이 없다라는 게 결합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법칙인 분배법칙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분배법칙은 뭐 이런 걸로 얘기하면 되겠네. 자, 분배하면 떠오르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자, 얘 나눠주고 얘 나눠주고 그럼 얘 뭐 돼? 아빠. 그 다음에 아씨. 아빠하고 아씨하고 결혼해서 누구 나왔다? 너 나왔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게 분배법칙이죠. 그쵸?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고배 형태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분배하게 되겠죠. 그러면 A교 B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합이라는 건 이쪽에 있을 거고, 그리고 A교 C 이렇게 정리가 되면 분배 법칙이 되어진 겁니다. 자, 물론 이런 게 있어. 자,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걸 당연히 분배 법칙이라고 배워졌으니까 분배 법칙이라 알 겁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뭐라 하려면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고 치자. 아빠, 아씨. 그러면 A라는 것을 기준점이라고 갖고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이것을 뭐라 그래? 인수분해라고 얘기하죠. 근데 집합에서는 인수분해라는 말이 없어. 이쪽도 분배, 저쪽도 분배라고 합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과거 선배들처럼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상식적인 거니까 좀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분배! 이쪽으로 가도 분배! 자, 또 요거를 기준점으로 해서 한번 분배해 볼까요? 쓱싹, 쓱싹. 그러면 A 합 B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교 이렇게 된 다음에 A 합 C 이렇게 하는 순간 게임이 끝나겠죠. 그죠? 그럼 두 개 더 해야 돼? 안 해도 돼? 해? 아, 그래 해. 자, 요거 이렇게 갖고 분배, 분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A 합 C 하고 난 다음에 교, 그 다음에 B 합 C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항하는 건데 이것도 할까? 자, 요것만큼 해서 이렇게 분배, 이렇게 분배 되는 거죠. 그러면 A 교 C. 근데 합이라는 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이쪽으로 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A 교 C, B 교 C겠네요. 그죠? B 교 C 이런 식으로 되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죠? 별로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지. 이게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말이지. 얘네들이 좀 그래.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언제는 결합법칙을 쓰고 언제는 분배법칙을 씁니까? 라는 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이어야 됩니다. 자, 언제 결합법칙 쓰고 언제 분배법칙 쓰는지 판단이 되십니까? 판단이 되실 겁니다. 자, 보자. 자, 얘하고 얘하고는 기호가 어때? 같죠? 자, 얘하고 얘하고 기호가 같습니다. 자, 기호가 같을 때는 우리는 뭘 하냐면 결합법칙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분배법칙은 얘하고 얘하고 기호가 다르죠. 그쵸?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 기호 다르고요. 이쪽도 다르고 이쪽도 다르죠. 기호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한다? 분배법칙을 쓴다. 라는 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호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법칙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 느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것 느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법칙을 보시면서 확 하고 느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 느끼는 거 없어? 느끼는 거 없어? 집합의 연산 기호는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이 있는데 느끼는 거 없어? 느끼는 게 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법칙들을 중에서 얘하고 얘는 발견할 수 있는데 이쪽과 이쪽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네들은 법칙상 통용이 안 돼. 자, 통용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체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차집합하고 여집합은 이 법칙에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A차 B입니다. 자, A차 B라는 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A집합이라고 보고 B집합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치? 근데 B차 A라고 한번 해볼게. 자, 교환을 해버렸어. 그러면 교환을 하는 순간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인 거 니네가 금방 느끼잖아. 같아? 같지 않죠. 그쵸? 그래서 차집합 같은 경우는 이런 법칙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말이지. 연산계열하는 거 있는데 말이지. 쓸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그건 아니겠지.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자, 드 모르간, 알간 모르간이라는 건데 프랑스 수학자 이름이야. 드 모르간. 발음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알바야 쓰레빠야. 프랑스 사람이야. 자, 여기 드 모르간의 법칙이 있는데 드 모르간의 법칙은 여기 보시다시피 여집합을 기준점으로 해갖고 만들어진 법칙입니다. 자, 여기 이 여집합이 뭐라 그랬어? C 비슷하다 그랬죠. 그쵸?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컴플먼트라는 영어에서 나왔어. 근데 컴플먼트라는 그 여집합 알바야 쓰레빠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자, 이 C에서 가장 우리가 친숙한 C를 하나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란 C? 그런 거 말고 crazy입니다. 야, crazy 뭐니? 미친 거죠. 미친 걸 crazy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친 거를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동수가 있어. 동수는 미쳤어. 라고 하는데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시해 보자고 합시다. 자, 동수는 360도 미쳐버렸어. 야, 미친 것 같아? 안 미친 것 같아? 안 미친 것 같죠? 근데 동수는 180도 미쳐버렸어. 라고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미친 것 같죠? 그쵸? 미친 겁니다. 자, 수학적으로 우리가 미쳤다는 것은 180도로 표현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 C라는 것은 여집합은요, 요쪽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일반적으로 A라는 것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할 거야. 그지? 근데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갖고 영향이 미쳐지는데, 웃기는 건 이 안쪽에 있는 기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미친 거야. 미치는 순간 어떻게 된다? 180도 변하겠죠. 180도 변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 그래서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얘가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네요. 그러면 A는 미친 거고 B도 미친 건데 기호도 미쳐버리니까 몇 도 바뀐다? 180도. 그러면서 씩 하면서 이런 형태가 되어지시겠죠. 받아들일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얘는 뭡니까? 공집합이죠. 공집합이 미쳤어. 그렇다면 180도 변화했다는 건 전체 집합이 되어지실 거고요. 전체 집합이 미쳤다. 그럼 반대가 되니까 공집합이 되어지시겠죠.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A 집합인데 걔가 미친데 미쳤어. 봐봐. 얘가 미쳤는데 다시 미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원 상태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얘는 A 집합이 되어지시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드모르간, 알간모르간, 알간이 되겠죠. 그쵸? 아, 미친가? 여집합은 미친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기타 차집합의 성질 서로서 두 개를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차집합의 성질은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걸 얘기해. 자, A차 B라는 것을 우리가 집합 연산 법칙에서 적용을 못 시켰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얘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당연히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A차 B가 이 부분이 되지. 그치? 그러면 A교 B여도 봅시다. 자, B여, A교. 자, 그림 한번 다시 그리고 난 다음에 하자. 자, B여니까 B집합을 제외한 부분이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에서 누구하고 공통인 거?
A하고 공통인 부분이죠. 자, 그러면 A하고 공통인 부분, 당연히 이 부분이 되겠지. 그치? 이거하고 같아 달라? 같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A차 B라는 것을 A교 B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 될까요? 당연히 외워야지. 지금까지 있었던 드모르간의 법칙, 그리고 차집합의 성질, 그리고 지금부터 해야 되는 선호소, 이것들은 싹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기본인 거야. 근데 자, 이거 잘 외워지십니까? 안 외워지세요? 이런 얘기를 살짝 해보도록 하죠. 빰빠라빰빰빰 빰빠밤. 자, 뭐 같습니까? 자, 군대 갔죠. 그쵸? 자, 여러분들은 지금 19살, 19살이 아니죠. 고3이면 19살이죠. 17, 16? 모르겠다. 하여튼간 그 정도 되는데 그 나이 때 상상을 못하는 게 있죠. 군대입니다. 아직 대학도 안 갔는데, 그지? 군대라는 걸 생각했겠어. 며칠 전에, 며칠? 저번 주죠. 저번 주에 내가 가르쳤던 제자가 전화가 왔어. 아, 정확하게 말해 톡이 왔다. 카톡이 왔는데 그 카톡에 선생님 뜬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인사가 왔어. 그래갖고 그래 너도 새해 복 많이 받고 뭐 그렇게 갖고 했는데 얘 사진을 보니까 어떠냐면은 얘가 남자인데 남자 사진이 아니야. 딱 들어가 봤지? 어때? 여자애가 있는 거야. 남자애인데 여자애 사진이 있어. 그럼 당연히 누구야? 여자친구죠. 얘가 여자친구가 생긴 거야. 봤더니 예쁘게 생겼어요 또. 그래갖고 내가 뭐라 그랬겠어? 야 여자친구냐? 물어봤겠지?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래? 네 여자친구예요. 그래갖고 내가 뭐라 그랬을까? 야 좋겠다 축하해 라고 보냈어. 그러자마자 걔가 뭐라는 줄 알아? 선생님 저 군대 가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보냈을까? 아 좋겠다 축하해 그러면서 보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하고 만나갖고 술을 한잔 했는데 술 마시는 내내 이 얘기 하더라고. 안 갔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자, 그 군대를 남자들은 가셔야겠죠. 그죠? 자, 6시가 되면은 군대는 보통 기상을 하게 됩니다. 자, 기상을 하게 되면은 보통 친구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줄을 맞춰갖고 쓰고 난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아침 점호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인원 점검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애국가 제창하고요. 그런 다음에 뭐 하느냐? 군가를 부르고 난 다음에 약간의 체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체조를 하면은 열이 나니까 이런 말이 들립니다. 상의탈이! 상의탈이. 무슨 얘기야? 위통을 까란 얘기죠. 그쵸? 위에 있는 옷을 벗으란 얘기야. 자, 그럼 상의탈이! 하면서 위에 옷을 벗습니다. 그 다음에 45도 각도로 딱 움직인 다음에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푸시업을 하게 됩니다. 몇 개? 200개. 뻥이야. 200개 정도는 안 하죠. 못하죠. 200개 뭐이씨 터미네이터야? 못하지. 자, 200개 정도는 못하고요. 대충 뭐 하는데 그러고 나면은 더 땀이 나면서 뭐가 되느냐? 이제 몸이 풀린 거야. 뭐 해야 돼? 구보를 합니다. 4회 종대로 맞춰가지고 탁탁탁탁 군대에서 구보를 하게 됩니다. 아침 구보이죠. 자, 아침 구보를 막 하는데 이게 상의탈이라는 상태잖아. 여름만 그럴까? 아니야. 7월, 8월, 9월, 10월, 10월에도 이래. 11월, 11월에도 이래. 12월, 12월에도 이래. 1월, 1월도 이래. 한겨울에도 상의탈이 하는 거야. 할만합니다. 자, 그걸 상의탈이 한 다음에 1월 달에 어떻게 하냐면 사나이로 헤이! 태어나서 헤이!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면서 막 구보를 하는데 산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 계곡이 있겠죠. 그 계곡을 지나갈 때 누군가가 이 짓을 합니다. 돌덩이 이만한 걸 들어가지고 계곡에 풍덩 던지죠. 그러면
그 계곡은 얼음으로 얼려 있었을 텐데 돌이 이만한 게 딱 들어오는 순간 다다다다닥 깨지게 되고요. 차가운 개울물이 보이게 됩니다. 이때 들리는 하나의 목소리. 하이타리! 라는 말이 들립니다. 뭐 하라는 거야? 바지 벗으란 얘기지. 뭐 하겠다고? 입수하겠다고. 입수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의를 벗었습니다. 1월입니다. 그 1월에 나는 계곡물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고 싶을까요? 아니,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참들은 들어갔습니다. 병장이 들어갔어. 상병이 들어갔어. 그런 다음에 손짓을 하죠. 으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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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이 군화를 벗고 난 다음에 차가운 눈 위를 걸을 때 그 눈 위를 걷는 그 발에 짜릿짜릿하게 들어오는 차가움. 그것보다 더 시려울 것 같은 그 물속에 너는 들어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들어가야겠죠. 아! 어떡합니까? 느껴집니까? 물의 차가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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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교요. 차교요입니다. 아! 차교야. 이래서 차교야. 자, 아닌가요? 예. 네. 자, 여기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뭐 했냐? 차교요라는 걸 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차집합의 성질 그냥 외워질라나요? 아! 차교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로소라는 걸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소라는 거는 또 이것도 쓸데없는 농담하고 싶은데. 이거 하면 욕 먹는데. 그래도 좀 해볼까? 야, 너 음매해봐. 음매 해봐. 음매 했어? 나도 그럼 음매 해볼게. 음매. 서로 소죠. 아, 씨발 미안하다. 자, 서로소는요, 뭘 얘기하냐면 집합관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체 집합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A집합하고 B집합! 이렇게 공통의 원소가 하나도 없는 상황을 서로 소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기타 상황까지 약속들에 해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예제를 보면서 그들의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알죠? 네가 최고인 거.